전국 코코 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 코코. 인천 검단 신도시 일단 아파트 시세부터 한번 봅시다. 현재 얼마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자, 뭐 혹자는 프로지오가 대장이다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 A타일 가격 순으로 자 6억 저층 빼고 중층 6억 5천, 그렇죠. 네. 금호 어울림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리고 중층 6억 5천, 또 6억 8천도 하나 있고, 도찐 개찐일 수도 있다. 그래서 브랜드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이제 학교랑 상권 학원과의 거리를 생각할 거냐. 저는 브랜드가 딸리긴 하지만 저는 얘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 개인적인 주관이고요. 대신에 얘도 장점이 있죠. 더 대단지에다 브랜드 장점이 있죠.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금액이 현재 시세가 6억 5천쯤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시세가 현재 평당 얼마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1,900 정도 하더라. 1,900 정도. 그리고 시세가 뭐 예전에 분양은 저렴했으니까 쭉 분양가 대비 그래도 올라가 있는 상태다. 다만 최근에 이제 조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저렴하게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죠. 이게 언제까지 저렴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있죠.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얼마나 갈지를 예상하기 어렵지만 최소 누구보단 비싸야 된다. 그런 건 있단 말이에요. 네. 아까 그 대상자가 이제 풍무역과 이제 이쪽 걸포 북변역보다는 비싸야 된다. 그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지하철이 없지만 지하철이 생기고 나면 이 친구가 현재 최저가가 얼마 할까? 그리고 얼마나 더 비싸야 될까? 그것들을 판단해보면 안전마진을 좀 알 수 있죠. 지금 이 친구가 6억 정도 하네요. 네. 최저. 자, 그러면 6억. 그럼 5천만 원 차이죠. 네. 그러면은 10%가 채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이 친구 역세권인데 저 친구 역세권 되고 꽤 선호하는 지하철 이용할 수 있고, 신도시에다가 학원과 뭐 이런 거 완벽하고, 딱 하나 아쉬운 게 호수공원이 없다는 게 제가 딱 아쉽긴 해요. 그거 한 가지가 자연환경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거 빼고는 다 괜찮거든요. 얼마나 더 비싸야 될까? 신도시와 신도시가 아닌 것, 이게 만약에 망포역이라고 생각해보고 여기가 광교라고 생각해볼까요? 게임이 안 되는데요. 근데 이제 광교에는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편의시설과 자연환경과 일자리가 또 어우러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이거를 또 조그만 신도시가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해보면 뭐를 하면 좋을까? 뭐 예시가 쉽게 하게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신도시가 되는데 여기에는 역이 없는 게 아니라 역세권이 돼. 남양주가 있는데 여기도 아직 역세권이 안 돼가지고, 역세권이 되면 이것도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아파트랑 도농역에 있는 힐스테이트 이런 아파트, 나름 역세권인데 뭐 단지도 괜찮은데 신도시에서 약간 느낌이 아니거든요. 네. 그거랑 신도시가 됐는데 구리 갈매로 가면 되겠네. 자, 구리 갈매에 역세권이 된 약간 택지개발지구, 이런 친구들, 이 친구랑 저 친구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터무니없이 막 아까 광교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봐지지는 않고요. 이 친구 이제 고점이 아까 9억 5천에서 지금 이제 내려왔고, 그쵸? 네. 근데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33평이 어떻게 됐을까? 연시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최대 9억 2천에서 지금 좀 내려왔다. 이것도 뭐 10%가 차이가 안 나긴 하네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얘가 얼마 정도 차이 날까? 지금 현재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네. 8%. 앞으로 얼마큼 나게 될까? 더 차이 나면 한 16% 차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게 됐다고 해서 여기 있는 집보다 엄청 드라마틱하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8% 수준인데 앞으로 한 16% 정도 좀 더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 둘 다 내려와 있잖아요. 네. 상승을 하면 둘 다 올라가는 건 당연히 같이 가는 거고, 간극은 조금씩 더 벌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자리 가격이 좀 더 들어오니까 거기서 뭐 알파 요소 조금 더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경험상 검찰청이랑 법원 들어갔다고 해서 가격이 엄청 튀지는 않더라고요. 뛰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점수를 많이는 안 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상단이라고 얘기했던 청라 요즘 얼마 정도 하는지 체크해보는 게 좀 필요하겠죠. 좀 대중적인 아파트들, 이런 것들. 에듀타운 2차, 이런 것들. 이것도 조정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됐을까? A타입. 비슷할 수도 있어. 비슷하다, 그렇죠? 물론, 이제 얘가 대장이 아니거든요. 네. 뭐, 옆에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보면 좀 더 비싸긴 한데, 이런 것들은, 요거까지 체크해보죠. A타입. 이런 것들은 이제 만 7억 5천 정도는 하거든요. 그래서, 청라에서 대장하고 비교해보면 당연히 청라 좀 비싸긴 한데 여기도 나중에 지하철 생겨서 여기로 가서 청라 국제도시역에서 또 공항철도 타고 쭉 오면은 또 서울로 또 올 수 있거든요.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만 서울하고 거리는 뭐 얘도 나름 가깝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차이가 6억 5천에 7억 5천이니까 10% 이상 나요. 1억이니까 거의 한 20%까지는 안 나지만 거의 한 17%까지 차이 나겠는데요. 네. 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고만고만해 보이지만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건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10%에서 15% 정도는 밀릴 수 있겠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녀석보다는 한 10% 정도는 더 비쌀 수 있겠다. 10에서 아까 10, 최대 10, 한 5% 정도. 그렇게 하면 이 친구의 미래의 가격이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면 아래랑 위에랑 지금 이미 덩그러니 존재하기 때문에 딱 그 사이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동네가 아니라 조금 멀리 있는 지역들 하고도 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네. 좀 더 멀리 있는 지역들은 인천 내에서는 남동구 같은 지역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요. 구도심에 있는 약간 신축 아파트 아니면 이제 왼쪽에 이제 김포랑 뭐 인천 검단이 있다면 오른쪽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강남으로 출근해야 되는데 서초구를 출근해야 되는데 그 출퇴근하는 거리 시간하고 오른쪽에서 시간대가 비슷한 곳이 있다고 하면 약간 신도시 느낌으로 그러면 만약에 남양주랑 싸우면 어떻게 될까? 파산이 이길 것 같은데요. 거리상으로 얘가 좀 더 가까워요. 네. 그리고 서울이랑 너무 딱 붙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8호선 타고 여기 잠실로 진입하는 게 또 너무 빨라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멀리 가볼까요? 자, 별내로 가볼까요? 별내까지 갔다 보자고요. 네. 자, 별내로 가서 여기는 지하철 역세권하고 조금 먼 곳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랑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싸운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서초로 출퇴근을 해야 돼. 네. 근데 남양주 별내에 살 거냐 실거주를 지금 더 조금 더 새 아파트인 검단에 선택할 거냐 분명히 사람들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합리적인 금액이 형성돼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마 할까요? 이런 것들 신일 이거 평수가 좀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초등학교 좀 가깝고 딱 무난한 걸 하고 싶은데 사이드로 갈 수밖에 없네. 이게 좀 아쉽다. 좋아, 이걸로 가자. 좀 감안하고 입지를 감안하고 갔을 때 A타입만 해서 가격 순으로 보면 이게 6억 3천에서 6억 5천 사이 하네요. 네. 결국 6억 5천 들고 검단 저거 살 거냐 이거 살 거냐 지금 이 선택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역세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검단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죠. 더 새 거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경쟁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역세권 단지가 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 또 더블 역세권이 되니까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면 얘보다 거리를 조금 더 멀리 가가지고 또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진짜 멀리 가면 평내 5평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쵸? 네. 위로 올라가면 옥정. 옥정은 좀 많이 갔고요. 옥정까지 가지 말고 의정부까지 가는 건 어때요? 의정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인천이라고 보자고요. 네.
가끔씩은 서울까지 오는 사람도 있죠. 그랬을 때 역하고 가까운 단지들, 여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 대표적인 아파트가 이런 거거든요. 아, 내가 입주를 안 했나? 했네. 탑석 센트럴 자이. 이거를 스스로 금액을 때려보고 맞춰야 돼. 이 정도 하지 않을까요? 라고. 신기하네. 6억 9천 하네요. 6억 9천. 이 친구의 장점은 그래도 역세권이다. 물론 인기가 없는 역이긴 한데 이걸 타고 일로 와서 갈아타고 서울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어차피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검단도 한번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또 경쟁 관계에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할까? 저 정도 신도시에 저 정도 쾌적하면 저 돈 주고 절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터무니없는 걸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교 대상이 이렇게 많은데 비슷한 금액이라면 저 돈 주고도 갈 사람이 있겠다. 그러면 금액이 만약에 여기서 1억이 더 올라가면 사람들이 갈까?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안 가면 그게 맥스가 1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지금 6억 5천에서 7억 사이가 적정해 보이긴 해요. 다른 것들 쭉 비교해 보면. 근데 저는 네. 의정부, 네. 별내 네. 이렇게 비교했을 때 네. 값이 똑같으면 네. 갈 것 같은데요. 젊은 사람들 저 갈 것 같아요. 네. 정중앙에 회사가 딱 있다고 하면 저 갈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해요. 그게 신도시의 장점이죠. 그래서 나중에 호황기가 오면 그 가치를 조금 더 인정받게 되죠. 자, 그리고 인천에 있어서 또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옆에 또 신도시가 생기면 또 어떻게 되냐? 네. 그런 것도 물어보잖아요. 네. 그 가장 대표적인 경쟁 관계가 이 녀석이잖아요. 이 녀석. 계양이죠. 네. 네. 근데 이걸 보면 지하철이 없잖아요. 나중에 뭐 GTX를 가지고 어떻게 뭐 해줄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이 없어요. 여기에 살면 장점은 그래도 검단보다는 조금 더 서울에 더 가깝다는 거 장점이긴 하죠. 근데 여기 살래? 아니면 여기 작전역에다가 새 아파트 지어놓고 초역세권 아파트 살래라고 하면 초중고 가깝고 초역세권에 구도심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죠. 여기는 일단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어렵고요. 네. 서울로 가는 거는 너무 어렵죠. 서울로 자차로 이용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둘이 싸우면 검단이 이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지하철이 교통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거리가 좀 멀리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 들긴 하고요. 신도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교통이 안 좋은 게 제일 문제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어 있고 먼 미래가 아니라 한 1년 정도 지나면 개통이 된다는 거. 그거는 진짜 큰 장점이죠. 그러면 신도시의 단점들이 많이 상쇄되거든요. 그거 말고 나머지 좀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입주하는 애들이 지금 올해 작년 이제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들보다 전세가율이 좀 낮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네. 네, 지금 뭐 40%대가 많잖아요. 실제 저렴한 매물들은 진짜 한 40%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매매가가 파파치고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들보다는 가격 회복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트렌드가 뭐냐면 신도시에 입지 좋은데 가격이 이제 9억 이하이면서도 시세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떨어진 것들, 그것부터 지금 금매가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조건이 부합되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 가지고 전세가격이 낮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거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실거주자가 움직이는 시장이라서 수혜를 다른 곳들보다 조금 더 빨리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인천 전체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악재일 수 있죠. 네, 이 정도 가격 떨어졌는데 그 돈으로 여기 인천 안 가고 돈 좀 더 못해서 야 서울 갈래 이런 분위기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계속 분위기 이어지다가 서울이 올라가고 나면 결국은 또 인천 올 수밖에 없겠죠. 형님 그래도 이제 가격 네. 알아봤는데 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도시다 보니까 네. 여기는 입주 물량을 보는 게 무의미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분양이 어차피 없어요. 네.
인천에 미분양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신도시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도심 파악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지표들은 크게 안 중요해요. 네. 오히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학원가가 잘 형성되는가. 신도시 중에 학원가 형성 안 되는 곳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좀 조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장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데 나름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데다가 주임상업지구가 가운데 있고 역도 가운데 있어서 도시 모양새 자체가 좋아요. 그것도 저는 장점이라고 봐요. 단점이 있다면 검단 신도시 자체가 한 번만에 다 진행이 못 되고 조각 나 있어, 조각. 구도심도 있고. 그게 좀 아쉽다. 이게 크게 한 번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좀 작은 신도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격 자체는 지금 충분히 비교할 수 있는 아까 김포, 그리고 아까 뭐 청라 이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정도, 포지션 정도 하겠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호황기가 되면 청라랑 거의 삐등삐등하게 또 막 경쟁하려고 또 그런 날도 오겠다 싶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다른 신도시들 새롭게 만들어지는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다 리스크가 없고 이미 다 확인 사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저렴하게 분양을 했었고 금액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곳을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입지에 대한 거 설명 거의 대부분 드린 것 같고요. 영훈님, 네. 마지막으로 네. 사람들이 또 걱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김포 한강 네, 2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검단 2단계 잠재 물량도 있고 네, 이게 물량이 너무 많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장점이라고 봐요. 우리가 화성시를 보면 지금 쟤랑 비슷해요. 화성시가 화성시청이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네. 그리고 동탄 2기 신도시까지. 그리고 조각조각 나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화성시가 큰일 나나요? 화성시장님은 제일 좋아해요. 우리 인구 다 들어온다고. 그리고 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또 뭔가 적합한 시설들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게 당장은 이제 단점이긴 한데 길게 놓고 보면 단점은 아니에요. 그거는 지나가는 구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한다고 하더라도 되려면 한참 남았거든요. 근데 인천 검단신도시는 이미 거의 다 완성됐잖아요. 물론 아직 위에 남았지만 네. 이미 완성된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경쟁에서 싸웠을 때 결국은 누가 이 밑바닥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느냐. 내가 깔아주면 안 되거든요. 많이 들어온 건 상관없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걔가 계속 깔아주는 역할을 해. 그럼 내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과연 검단 신도시가 깔릴까 깔아줄까 라고 봤을 때는 깔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보인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검단 신도시 네,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